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마지막 퇴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날씨도 알아주는 건지 우연인지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라고 합니다. 참, 그래도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런 곳에서도 내 삶에서 정말 짧지만 이런 곳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냥 한 문단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3년, 4년, 5년 일하면서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그곳에서 짧게 일했지만 이곳에서도 짧은 시간 있었지만 덕분에 제 인생이라는 책에 어떤 문단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66km씩 왕복 1시간 30분, 40분을 오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일을 하던 곳이 산업단지 근처거든요. 산단 쪽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오늘이 그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은 언제 오지? 가을이 왔네. 어우 추워, 너무 추워, 겨울이야. 이런 회색빛 그런 공장단지 산업단지 안에서만 몇 년을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멀리 먼 산속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매일매일의 자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풀이 굉장히 우거지는데요. 봄이 되면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펴고 벚꽃도 굉장히 날린답니다. 작년 4월에는요, 벚꽃이 날리는데 눈이 왔어요. 벚꽃과 눈이 같이 흩날리는 그 장면은 제가 여기서 일한 1년 2개월 그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화려했습니다. 어디 머나먼 여행지, 유럽, 남미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이 출퇴근길만으로도 너무나 매일매일 다닌 길이라 가끔은 감흥이 없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 어디 갔다 와봤어, 나 그 나라 갔다 왔어 이런 것처럼 나 거기 출퇴근길이었어 이렇게 한 문장 만들 수 있는 그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언제 만날지 모를 어르신들 만난 것도 정말 참 큰 복이었고요. 그 안에서 웃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참 무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아픔 없이, 큰 상처 없이 잘 지내다가 가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퇴근길이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내일도 출근할 것만 같고 사실 이전에 회사들을 다닐 때는 그 퇴사할 때 기분 그 바로잡을 수 없는 그 멜랑콜리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후련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저께 오늘 내일의 일상 같아요.
제 감정이 퇴사에 있어서 무뎌진 것인지 그때는 과거에 저는 그 퇴사했을 때 그런 기분을 억누르려고 했거든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기분이라서 그 기분을 느끼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버거운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은 불러일으켜 보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1년이 아니라 일생에 몇 번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그마저도 제가 좀 더 어릴 때 그런 감정을, 그리고 그런 경험을 덜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 제가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감정은 다시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감정이 좀 더 뭉툭해지기 전에 최대한 그냥 이 퇴근길에 느껴보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은요, 정말 공주님 같은 분이셨어요. 공주님과 같은 환경에서 잘하셨고, 그냥 여러모로 그때 일할 때 느끼는 기분은 상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공주님을 모시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좀 많았어요. 제가 오늘 퇴사를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제가 이런 좋은 사람을, 이 좋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싫은 감정이 훨씬 더 커지고 생기기 전에 그만둠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자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참고 참아가면서 계속 이곳에서 일을 했더라면은 그분의 좋은 면모를 찾아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면모를 느끼지만 싫어하는 감정이 그런 모습들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면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개선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저와 함께 1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 역시도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요. 오늘 집에 가서 카톡으로나마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햇빛을 많이 쐴 수 없겠죠.
이렇게 선캡을 써가면서 출퇴근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제가 영상을 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있었던 정신없었던 오늘의 오전 생활을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저는 제가 앞으로 이직을 해야 될 곳에서 전화를 오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느라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요. 스팸 전화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곳인데 제 이름을 알고 영화를 보고 서평 같은 거를 쓰면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얼마 상당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아침에 정신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요즘에 지금 이직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직장이 지금 면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조율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아침에 침대도 잘못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분과 감정들을 잘 말로 풀어내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 스팸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겨서 화가 났습니다. 차마 그분한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고 그냥 저 괜찮습니다 하고 끊긴 했지만요. 그냥 그런 스팸 전화들이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 개인 정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알 수도 없지만 그렇게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스팸 전화를 주는 사람들 그건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기분을 빼앗고 아직은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화를 내도 사실 그 사람들의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요. 그런 시스템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상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는 길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있죠. 마지막 날의 출근 퇴근을 온전히 그 기분을 온전히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음에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저에게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AI도 있고 참 저는 멋진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기분이 휘발돼 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기분을 잘 다듬고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형태로 보존을 하려고 다른 형태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나중에 다시 꺼내서 그 기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최근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나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연말 연초에 복 많이 받아. 우리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라는 문장을 썼어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문장이죠. 나 행복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행복하게 해줄게.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자식처럼, 제 3자처럼 여기는 그런 문장이 갑자기 저를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지만 그래도 제 안에 그동안 어떻게 억눌려 오기도 했고 참아왔고 슬픈 감정,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던 그 어린 제 모습을 좀 더 큰 제가, 좀 더 성장한 제가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쩐지 저를 조금 더 저에게서 떨어져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아서 무언가 의지할 무언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살짝쿵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집 고양이를 돌보듯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보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켜줄 거예요. 어떻게? 그건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화수목금이라는 휴가가 생겼어요. 연차지만 화수목은 연차, 그리고 금요일은 의원 면직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의원 면직이라는 뜻이 원에 의해 해당 직업을 직책을 면직함, 해당 직을 면함, 원에 의해 직을 면함 이더라고요. 의원 면직의 뜻이요. 참. 그래서 SNS에서 봤는데 너무 부럽다. 원에 의해 직을 면함이라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문장이 너무나 부럽다라는 글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의원 면직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왜 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원에 의해. 이거는 능동이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직을 면함. 우리는 직을 면함으로써 조직에서 나가고 자유를 얻는 거네요. 내가 능동적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걸 수도 약 있겠네요.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어린이 의원 골프역에 면직.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물론 직을 면하고 나서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야 아름다운 단어겠습니다. 근데 보통 원에 의한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무언가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 퇴사라는 단어보다 더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자유를 얻은 사람의 그러한 기분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화, 수, 목, 금, 토, 일, 저에게 6일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6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규칙적인 생활에 속하지 않으면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때문이에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런한 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요. 토, 일은 그만큼 게으릅니다. 침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불 밖에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6일을 지금 제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오늘 집에 가서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36도, 38도의 찜통 더위고요. 또 밖에 나가봐야 돈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너무나 늘어져라 낮잠만 잘 것 같고 책도 잘 안 읽을 것 같고 말이죠. 도서관이라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책도 열심히 읽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앞으로는 책 읽을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휴가가 강제로 주어짐에 따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긴 하지만 너무나 저는 강제적인 삶, 어떻게 예속된 삶에 살다가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남들이 보면은 좀 배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35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할 게 왜 없어? 그냥 놀아.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할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할 게 없다는 거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나이였을 텐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저 역시도 아빠가 느꼈던 그 감정을 벌써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갑이 넘은 환갑이 넘어서 30 몇 년 동안 조직에 속해 있던 제가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을 때 저 역시도 그렇게 되겠죠. 마치 쇼생크 탈출의
에드? 그분 그 할아버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쩌겠습니까? 우선 주어진 자유를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만끽을 해야겠죠? 다행히 내일 명고가 또 휴가입니다. 내일부터 화, 수, 목 휴가인데요. 어디 근처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바닷가라도 가서 영광굴비 뭐 이런데 영광이라도 가서 굴비라도 먹고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럴 때 아니면 또 가기가 힘드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또 마침 명고랑 시간이 맞아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아, 참, 내일은 침대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호두나무 침대가 아니라 참나무 침대가 와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내일은 아마 그 호두나무 침대를 오후 1~2시 정도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설치를 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도 충분히 잘 표현을 해낸 것 같고요. 30분 넘어가면 또 영상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